네, 13번째 이야기, 선행까지 했는데 왜 공부를 못할까? 아주 슬픈 이야기죠. 네. 자, 보세요. 선행이라는 거 중요하죠. 선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의 전유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공부는 과학이랍니다. 체계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선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행이라는 것도 있죠. 현행 중심적인 아이들이 있고 또 후행이라는 것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후, 현, 선 이 명칭만 가지고서도 느낌 같은 느낌 오죠? 네. 우리가 후행을 해야만 하는 아이들 누군지 이제 뻔히 아시겠죠? 느껴지시죠? 후행을 해야 되는 1순위인 아이가 현행을 안 하고 곧바로 선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들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발을 맞춘다라는 의미는 있으나 학습적 체계에서는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후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습의 의미가 가장 클 거예요. 그런데 이 복습의 의미라는 것은 사전 예습이 되어 있다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예습과 복습이 된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선행의 의미를 부여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현행은 복습은 되어 있는 중, 복습 중, 그래서 현행이 예습의 의미를 부여하는 중,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습과 복습의 의미가 과정이 거친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쭉쭉쭉쭉 선행이라고 하는 걸 토대로 해서 먼저 학습,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또 예습이에요. 예습을 앞서가는 예습을 한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준이 안 잡혀 있는 아가들이라면은 선택이 여지없이 후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난 학년 거, 지지난 학년 거서부터 차근차근 밟아야 돼요. 이상하게 초1 과정을 거치지 않고 초5 과정이나 초6 과정으로 갑자기 훅 올라갈 수는 없어요. 중등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1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2, 중3 과정을 훅 하고 진입할 수가 없어요. 고등 과정은 더더욱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선행을 필요로 하는 아가들이란 대체 누굴까? 초등 때 이미 선행 과정이 마스터가 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중등 과정에서 중1, 2 때 중3에서 고3의 버전을 선행을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셨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고 하는 걸 갖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요. 그래서 이 후행을 해야 되는 아이가 현행으로만 집중하고 있고 심지어 선행까지 가고 있다? 이것은 속도감을 내고 있지만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기초, 기본기 이 영역의 밸런스가 깨져서 오는 현상인 거죠. 여러분들 공부는 눈치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남의 이목, 주목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옆집 아이가 이 정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도 이 정도 해야지. 그것은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눈높이죠. 네.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눈높이고 자신감, 자존감, 자존심 이런 문제에 바로 결핍이라는 현상이 걸려서 그래서 생기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감을 더 북돋으려고 공부를 하는 걸 하는 거고 학습이라는 걸 토대로 해서 지식이라는 것을 쌓고 함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식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꿈이 조금 더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게끔 가고자 하는 그 계기 마련이 되고자 함 이렇게 정의 내리면 안 되나요?
맞죠? 우리 행복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 행복하려고 공부하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공부하고 있나? 왜 어디서부터 뭔가가 잘못됐나?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후행 중심인지 현행 중심으로 가도 될 만한 아이인지 선행까지 진입을 해도 될 만한 아이인지는 지금 이 강의를 접한 후에 꼭 필히 기필코 기준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강의를 접하고 계신 학원 원장님들, 선생님들이라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선행을 하면 나쁘진 않다라는 이러한 기준을, 막연한 기준을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에게 심어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희망 고문이에요. 기초가 부족한 아이한테 빠른 속도를 요구한다는 것은 속도감은 인지할 수 있겠지만 그 속도감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조건값 꼭 기필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죠? 예습이라는 단어와 복습이라는 단어가 나왔네. 네. 자, 예습이라는 아이와 복습이라는 아이가 있네. 맞죠? 자, 그럼 예습은 저는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 가는 아가들이라면 중1, 늦어도 빠르면 초6 때서부터는 예습 7, 복습 7, 이 정도 기준은 잡혀요. 예, 이 정도는 잡고 갑니다. 자, 먼저 예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기본만 알려드릴게요. 자, 예습이라고 하는 것은 저 7의 법칙. 기본적으로 교과 리딩이 가능해야 돼요. 이 교과 리딩이 1에서 7까지 반복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1번, 그럼 이거 다시 한번 할까? 1, 2, 3, 4, 5에서 7 이렇게 기준 잡을게요. 자, 기본적으로 교과 1 리딩은 스피드하게 리딩하는 거예요. 이 스피드하게 리딩을 하면서 무슨 행위를 하냐면 밑줄 긋기예요. 이 밑줄 긋기가 돼야 돼요. 어떤 거에 밑줄을 긋나?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중요한 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해요. 그리고 신기해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 또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또 약간 어리벙벙한 표정을 지면서 두꺼운 글씨로 써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애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니죠. 밑줄을 긋는다는 것은 예습을 한다는 것은 암호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복습도 마찬가지, 예습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의 공부법, 암호법이에요. 암호. 이 암호라고 하는 것은 장기 기억으로 남기기 위한, 장기 기억화를 하기 위한 나만의 작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최소한 밑줄을 긋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설명이 안 되는 모든 것들은 밑줄은 거놔야죠. 아주 스피드하게 리딩하면 교과서 1학년,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년, 3학년 1년치짜리 1년 교과서 한번 으쌰으쌰 하는데 한 2시간, 3시간이면 해요. 그래서 1, 2등은 별거 아니야. 찾아내는 연습이에요. 내가 설명이 안 되는 아이를 찾아내는 연습. 그런데 이때서부터 곧바로 밑줄 긋은 거를 찾아내면서 밑줄 긋고 찾아내기까지 해버리면 지겨워서 못해요. 그래서 2-3시간 만에 스피드하게 리딩하면서 밑줄 긋는 연습 간단하게 하면 되고요. 이 리딩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밑줄 긋은 아이를 찾아내는 리딩이에요. 서치하면서 리딩하는 거예요. 자, 서치하면서 리딩하면서 또 뭘 해? 레포트, 기록을 남겨야지. 서치하고 리딩하면서 서치하면서 리딩하면서 레포트, 기록 남겨야지. 이 기록 남기는 것을 개념 노트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 개념 노트라고 하는 것은 비법 노트가 될 거예요. 왜? 나는 예습을 1리딩과 2리딩을 토대로 해서 개념을 정리했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각 교과별 국영수사가 모든 전과목 다 단어장 정리예요. 영어만 단어장 정리한 게 아니라 수학의 단어 어휘 정리, 과학의 단어 어휘 정리, 사회에서의 단어 어휘 정리, 국어에서의 단어 어휘 정리, 영어도 마찬가지 단어 어휘 정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기반이에요.
기초고. 이것을 개념 노트라고 정리해 놓으면 이때 이 개념 노트는 언제 또 어떻게 써먹느냐면 학교에서 수업 때, 학원에서 수업 때 내가 노트 필기해 놓은 거에 더 보충, 보강해 놔서 더 정리 가능하겠네. 이래버리면 학교 수업과 학원 수업이 복습이 되겠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리딩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정리를 해놨잖아요. 노트에다가. 노트의 정리. 참고로 저 같은 아이들은 노트 정리를 안 해요. 밑줄 그은 옆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버려요. 간단하게 아주 짤막하게 요약해서. 이 요약해서 쓴다는 거 되게 또 확 줄이는 거잖아요. 나만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설명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 설명이 쉽게 표현이 된다면 대박인 거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리딩 때는 무슨 행위를 하냐면 내가 정리했던 이 개념 노트를 가리며 가려보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가려보면서. 내가 뭐 이 단어나 어휘를 가릴까? 아니면 설명한 거를 가릴까? 둘 중에 하나를 가려가면서 설명해 보는 거예요. 이때 또 암호를 표기해 놓는 거예요. 암호. 어떤 암호? 이거 제대로 표현했어?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표현했어? 이거 시원찮게 표현했네? 이거 아예 설명 못했네? 라고 하는 이 암호를 정의해야 돼요. 뭐 별표시로 암호 정리할까요? 제대로 설명했던 건 그냥 내비둬. 예를 들자면 우리끼리 그냥 암호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 제대로 설명했으면 이거 아무 표시도 안 해놓을래. 노트에다가. 그런데 뜨뜻미지근하게 표현했네? 그럼 세모. 이거 제대로 내가 표현도 제대로 못했어. 입도 뻥끗 못했어. 라고 하면 별표. 이렇게 하면 암호가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뭔데? 정리했다가 중요한가? 정리했다가 1차 중요했던 건죠. 중요했던 것은 내가 몰랐던 것을 찾아냈는데 여기까지만 멈추면 그냥 중위권에서 중상위권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중상위권 정도 남짓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잖아? 그럼 내 지식 총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일부, 소폭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상위권에서 상위권까지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 별 표시를 해놨던 것은 나한테 있어서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한 거죠. 나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모 표시와 별 표시해놨던 그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4리딩서부터 5리딩, 6리딩, 7리딩까지 가는 경우는 이 별 표시해놨던 것, 이 별 표시, 세모 표시했던 것들을 지우기, 리딩, 설명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트에 별 표시, 세모 표시 해놨던 것들이 다 지워버리는. 그래서 이건 지우기예요. 지우기. 그러면 저는 이 개념 노트에서 교과서에서 설명이 안 되는 아이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습의 7의 법칙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정도면은 사실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거예요. 이 정도면은 자기주도 학습의 끝판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또 복습까지 하고 있네. 왜 7의 법칙에 합당한 예습과 7의 법칙에 합당한 복습이라는 걸 할까? 그래서 총 14회를 할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잊혀지지 않게끔 하는 나만의 공부법인 거예요. 자, 학교 수업, 학원 수업, 학교 수업, 학원 수업 이거 복습의 과정으로 인지를 해야죠. 복습 또는 확장, 그죠? 숙제 1, 숙제 2가 있네. 학교 숙제, 학원 숙제. 벌써 4번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4번의 반복. 이거 복습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인간까지 접하고 있네. 응? 심지어 인간까지 접하고 있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문제풀이의 강도를 높이는, 난이도를 높이는 이 시간 분명히 가져야죠. 마지막 7번째. 하나, 둘, 셋, 넷, 다, 7. 하나 더. 무엇 뜻을 해야 될까요? 오답이죠. 오답 관리까지가 들어가주면 끝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 학원 가면 오답 관리라는 거 해요, 안 해요? 문제풀이 해요, 안 해요? 숙제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인강은 듣는 둥 마는 둥은 잘 모르겠고 적어도 복습 6가지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인지되어 있는, 사전 인지되어 있는 이 정보값, 지식값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하는 아이와 이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하는 아이의 차이죠. 수준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을 겁니다. 공부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주도력이 발휘가 안 되면 공부는 자기주도력이 발휘가 된다는 것은 예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복습을 꾸준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잘 다니고 재밌게 다니는데 왜 성적이 안 올라갈까요? 네, 지금 자기주도적인 이 사전 정보 흡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더라도 최상위권까지는 못 가요. 제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복습에 6회, 7회 반복 이 정도까지 간다면 예습이 안 된 상태에서 중상위권에서 상위권까지 진입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은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 정도에 만족을 한다면 여기까지,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인강까지 찾아보고 확인하는 시간까지를 더 추가를 시켜버려서 이 7회 법칙, 복습 7회 법칙에 맞춘다면 중상위권, 상위권, 기분 좋으면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기분 좋으면. 모든 애들이 다 이렇게 된다는 보장 없어요. 정말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제대로 된 수치적 증명이 되려면 독서, 독해, 어휘, 표현력이라고 하는 이 기초 역량 부분의 밸런스가 갖춰져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예습이 빠지고 이것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중상위권에서 상위권 인정한다니까. 그런데 기초 역량인 독서, 독해, 어휘, 표현 이 네 가지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것만 한다면 이것은 강제 학습에 가까운 단기 암기, 순간 암기, 이해, 개념이 아니라 암기 영역으로 변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은 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90% 이상일 거예요. 확실합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된다면 요 강의 2번, 3번 또 돌려보시면서 계속해서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런 시간을 꼭 맞이하셔야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하는 그 판단이 서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예습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얘기는 또 긴 얘기예요. 이것은.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개인 코칭으로 조금 1대1 이 아이의 탤런트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죠.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유형은 4가지 유형은 나눠지지만 현재 우리 아이는 그 4가지 유형 중에 144가지 유형으로 확장된 범위 내에서의 한 유형을 현재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팩트는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144가지 중에 한 아이가 또 144가지 중에 또 한 아이로 또 확장될 거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대처할 건데? 그래서 이 준비 과정이 이 코칭 유형에서 탤런트의 확장성에 따르는 이 아이만의 공부법, 환경법, 태도, 자세, 준비 또 이런 것들이 다 각기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로 풀어드리기에는 적어도 한 3시간, 4시간 이상은 또 풀어드려야 되니까 이것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예습, 복습, 그리고 자기주도력이 갖춘 아이들, 기초 역량의 밸런스가 조금 깨졌냐, 좀 충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선행의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좀 설명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